경기도 진양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어린이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정현 평소 어떤 친구였나요? 윤정현과 아는 사이였나요? 그런 친구였어요? 김윤정 양 유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무서워. 나 어떡해. 나 무서워. 수천 장의 몽타주와 몇백 명의 경찰인력 그리고 몇천만 국민들의 윤정이 찾기 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김윤정 양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상 그쪽 거 맞죠? 원미주차장 방화 사건에 진양일동 절도 사건, 오아시스 룸사롱 사건 할당량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시위하는 겁니까? 이렇게 너저분하게 쌓아놓고 이 사건 저 사건 뒤범벅으로 수사하다가 지금처럼 엉뚱한 놈 잡아놓는 게 품위 손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맞은편, 옆자리, 뒷자리 남들은 안 보이고 오로지 의자에 앉은 본인만을 위한 위치에 수갑 하나당 짊어진 눈물이 2.5리터다. 뭐 이런 글귀 하나 적어놓고 자기 암시하는 거지. 그래도 난 훌륭한 경찰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배트맨은 좀 깨지 않아요? 카드 센서 연락 안 왔어? 제가 통화했고 자료 다 넘겼어요. 윤정인에서 아무 소식 없었고? 아직이요. 너 여기 왜 있어? 엄마랑 같이 왔니? 집 잃어버렸어? 어? 아니 어떻게 왔냐? 얼른 집에 들어가 꼬마야! 야! 이재한, 빨리 와. 서영준 진범 아닙니다. 진범 따로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일정신병원이요? 어디예요, 거기? 여길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경희님이세요. 경희님, 왜 나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겁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알아요? 당신 어느서 누굽니까?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네, 이거 완전 방전된 거구만. 아, 이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당직도 아닌데. 참. 아! 야! 아! 아! 아!
백골사치는요? 이상한 점 없었어요? 이상한 점? 당신이 제일 이상하지. 품위 있는 분께서 여기 흠같이 엄었을 리도 없고. 저 시신 어떻게 발견한 거야? 그냥 아무 이유 묻지 말고 저 백골사치의 DNA를 15년 전 김윤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 DNA와 비교해 줄 수 있겠어요? 김윤정 유괴 사건? 아 왜? 너 도대체 뭐야? 그게 서영준 시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진짜예요? 그 시체가 정말 서영준이었어요? 대답해! 거기 서영준 시체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와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좀 김윤정 유괴 사건 때 현장에서 검출된 서영준의 지문은 엄지뿐이었어. 그런데 오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서영준의 시신은 엄지손가락만 없었어. 누가 자른 거지? 김윤정을 유괴한 진범이 서영준을 죽이고 그 엄지를 잘라서 지문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서영준의 시체가 거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진범뿐이란 얘기지. 근데 너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너 대체 서영준이랑 무슨 관계야? 공소시효 고작 29시간 남았어. 15년 동안 풀리지 않은 사건이 그 시간 안에 풀릴 것 같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순리대로 해. 이 사건 때문에 이지한이 사건까지 까발려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무래도 자살이 깔끔하겠지. 난 진범 봤어요. 윤정이를 데려간 사람 내가 봤어요.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진범 봤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야? 서영준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이를 데려간 건 여자였어요. 윤정이와 서영준을 죽인 진범은 15년 전 폐업한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 키는 165 전후, 메스에 익숙한 수술방 경험이 있는 간호사예요. 끌어내 빨리! 15년 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겠지만 이제 당신을 끝났어.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서영준의 사인이 선일정신병원? 거기 있었던 사람 없어? 난 잘 모르겠네. 박모경이가 서영준의 살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담당 형사 차모경이 뉴스 봤어?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일병원 얘기가 나오던데. 김윤정 유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6시간여 남은 지금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격자? 내가 봤습니다. 범인은 여자였어요. 당시 정글짐 3층에 어깨까지 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키는 165 전후예요. 목걸이, 팔찌,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에 원색 신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린아이를 납치, 살해한 점 등을 보면 무감각형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성격인 경우 타인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서영준과 공모했을 리 없습니다. 처음엔 단독 범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영준에게 범행을 들켰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위험 부담이 크니까. 꼬마야. 서영준은 자수를 권했거나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했겠죠. 너 당장 자수해. 그래서 서영준을 죽인 거예요. 내가 신고해버릴 거야. 저 인간을 죽이자. 그리고 모든 죄를 저 사람에게 덮어 씌우자. 자기보다 힘이 센 남자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곳, 익숙한 장소, 게다가 쉽게 죽일 수 있는 약품이 있는 곳. 또 뭐가 남았는데? 선일병원으로 유인한 겁니다. 진짜 이번 일만 끝나면 나랑 같이 자수. 이 친구야! 야! 거기서 서영준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윤정이도 죽인 거죠. 선일병원의 관계자가 아니곤 들어갈 수 없는 건물 뒤편을 알고 있었던 병원 관계자. 붉은 립스틱과 하이힐에 어울리지 않게 손톱은 깨끗했어요.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손톱을 기를 수 없는 특정한 직업, 메스에도 익숙한 수술방 간호사였을 겁니다. 서영준 카드의 실제 사용자는 그 여자가 맞아요. 병적인 자기애의 소유자답게 쇼핑 중독으로 보입니다. 한정품을 보유한 고급 브랜드 샵을 주로 이용했어요. 이수진 변호사님?
이런 경우 화려한 색,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유행에 민감한 편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범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착취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범행 과정을 자세히 보면 대담하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건 할 사람이에요.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외과에서 일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디 계시죠? 어제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사실 동료를 의심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망설였었는데요. 캐비넷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 의심 가는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강세영 씨, 본인 맞죠? 당신은 2000년 7월 29일 진양초등학교 앞에서 김윤정을 납치하고 가족들을 협박해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김윤정을 잔인하게 교살했습니다. 맞습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2000년에 선일병원에서 근무했죠? 네. 서영준이랑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김윤정도 모르고 서영준도 모른다. 그럼 어제 뉴스가 나간 뒤에 왜 잠적한 거죠? 잠적을 하긴 누가 잠적을 해요. 구두 뭘 신었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짐을 싸면서 신상 명품 구두를 놔두고 갔을까? 구두 뭘 신었는지 봤나요? 글쎄. 그게 뭐 갈색이었던 것 같은데? 응? 갈색 맞나? 네. 갈색? 갈색 맞지? 그 연반색 이 여자가 아니에요. 머그컵 손잡이가 왼쪽으로 놓여져 있었고 가위도 왼손잡이용 가위였어요. 캐비넷 주인은 범인은 왼손잡이에요. 그럴 리가. 분명히 제보자가 윤 선생이라고 했죠. 그 사람 누구죠? 남은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강세영한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도록. 내가 틀렸어요. 분명히 도주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다급해진 경찰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한 거예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15년 전 유괴 사건 때도 지금도 그 여자는 자신의 범죄 전략을 과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타인보다 우수하고 경찰들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윤수아 씨.